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9%가량 폭락하는 지난주 블랙 먼데이 여파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B2가 대량 청산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폭락 전 19조 5,160억 원에서 지난 8일 17조 1,268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증발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5개월 만에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스맥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맥스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는데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견인하면서 상반기 연결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셀리드가 연속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셀리드는 전 거래일 코로나19 백신에 적용된 독자적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한 중국과 일본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힌 뒤 상한가에 진입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자가 진단키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매수세에 힘을 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면서 해리스 수혜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태양광과 대마초주 관련주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해리스 트럼프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대선 전 지지율을 단기 트레이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었고 대한민국의 수출 호조 소식에 매수 심리가 또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신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8월 5일입니다. 그날은 정말 방송하기 싫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빨리 와서 방송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반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 8월 5일에 시장이 강하게 빠졌던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때 좀 싸게 더 많이 샀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그 느낌은 후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좀 너무 광기가 있나 혹은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장은 항상 옳게 움직인다는 거. 그만큼 언더슈팅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러한 공포와 그러한 공포의 광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마시고 이제는 시장이 실적이나 혹은 이슈나 이런 것들로 기존에 움직였던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시고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다시 주식시장에 임하는 게 그 8월 5일에 그 어떤 아픔을 좀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서 제가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좀 든든하실 겁니다.
네, 이제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 1시간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 속에서도 뇌동 매매하지 않으시고 원칙에 의한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관련해서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ETF 관련해서도 또 네네. 요즘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어떤 내용일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8월 5일 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만약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8월 2일 날 했어야 했죠. 그런데 저희는 8월 5일 날 이 시장은 너무나 어떤 그 광기에 의한 매도다. 그리고 이건 사람이 파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잘 버텼고, 물론 그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에서는 그날의 하락을 다 회복하는 종목도 나오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라는 것.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애널리스트와 그다음에 IB 쪽에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의 어느 10년 이상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자격증도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8월 13일인가요? 그때부터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좀 자격 갖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블루엠텍 최근에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렸던 블루엠텍, 랩치노믹스, 시프터, 한국가스공사, 대봉 LS까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을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렸다. CJ 시프트업, 여기에는 한성도 있고 한선 엔지니어 여기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까지도 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봉 NS 같은 경우는 11% 두 자릿수 이상 수익을 거뒀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종목의 어떤 회복뿐만 아니라 어떤 신규 종목 내에서도 이런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제가 8월 2일 날 여러분들한테 8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그때가 성광밴드였거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조선기자재 업종에서의 어떤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이게 5월 달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소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의 움직임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다. 사실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세 자리 숫자의 어떤 수익률은 조금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님께서 과연 ETF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가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별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이랑 같이 좀 어떤 내용들을 좀 공유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8월 1일부터 여러분들한테 ETF 관련해서 지금의 어떤 그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저는 포지션은 이거에 대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버스 딱 두 가지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단 한 종목만 사면서 이 비중을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는 종가에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중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오신다고 하면은 월에 한 2%에서 한 3% 정도
라고 한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언제부터 체크를 했냐면은 한 2021년.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거 레코드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월에 2, 3%인데요. 월에 2, 3%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요. 시간을 길게 늘려보면은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월에 2, 3%라고 하더라도 12개월로 한다라고 하면은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가지고요. 복리로 하잖아요. 10년이면 만약에 2천만 원으로 했을 시에 무려 그 뒤는 10억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많은 공부를 하시겠죠. 좀 액티브하게 좀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의 짜릿함과 손맛을 느끼면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합니다. 월에 2, 3%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거는 나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그러한 레코드를 봤을 때는요.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2천만 원이 10억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8월 1일 날 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저희가 보유 비중을 32%라고 딱 정해드려요.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320만 원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어땠죠?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금요일 날 시장이 빠졌죠. 그러면은 종가로 270만 원 정도인가 그걸 또 줄이죠. 그래야지만 13%로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나서 8월 5일 날에도 계속해서 이 비중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날부터 회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13%, 17%, 25%, 그리고 25%까지 계속 늘리는데 지금 현황은 조금 다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합니다. 물론 시장이 상승할 때 32%, 13%. 물론 여기 구간에서는 당연히 손실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은 이러한 추세나 데이터가 깨져버리는데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인버스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또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는 기존의 추세에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여기에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갑니다. 17%, 25%,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종가에만 이런 것들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월에 2, 3%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2, 3%에 대해서 계좌 자체가 2, 3%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정기예금이나 3, 4%, 5%, 1%만 더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새벽에 가서 막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2, 3%의 수익률을 12달 동안만 계속 낸다라고 하시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ETF인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요. 이것에 좀 많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좀 제 방송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쟤는 왜 끝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말이 빨라지지? 왜냐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과 금요일 8시 50분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종목 얘기, 그다음에 공시 얘기, 그다음에 섹터 얘기, 시장 분위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날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요건 아니죠. 그다음에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고, 자, 그리고 8월 신규 무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6월 달과 7월 달에는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이게 한 중간 8월
중순 이후로 가면은 여러분들께서 8월 종목인데 중순 이후면은 안 봐도 되겠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제가 무료 자료가 14강이 있었습니다. 14개의 파일과 그다음에 6개의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 버전인데 이번 추세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18장, 한 17장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교육방에다가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따로 설명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꼭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만의 원칙 있는 매매 방법 그리고 훨씬 예적금보다는 메리트가 있을 법한 이 안정적이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진행되는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업그레이드된 8월에 또 신규 자료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꼭 전문가님과 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는 정말 폭락 장세에서 가고 싶었어요. 네,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네. 오늘은 훨씬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지 않을까? 뭐 그러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코로나 때 바로 시장이 날아가 버린 적도 있죠. 물론 그때는 뭐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 약간은 다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BOJ에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폭락하면 어쩌죠? 미국 경기 침체 과연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이런 폭락, 그다음에 급락, 그다음에 공포 이러한 키워드로 좀 여러분들을 자극시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 그 시절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한 4, 5년 정도 이제 겪은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어가 극에 달했을 때는요, 오히려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그때 8월 5일 날 개인들의 풋 매수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한 데 베팅이 가장 컸을 때부터 시장이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즉 반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캐리 청산, 미국 금리 급격히 내려야 발생하는데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상황이었고요. 사실 많은 그 매체나 이런 쪽에서 엔캐리 청산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한 부분이 너 여기 했잖아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엔캐리 청산이 원인이 아닌 결과인데 그거를 다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건 결과론적으로 엔캐리 청산이 하나의 트리거가 됐지만 일본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게 큰 역할은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더 다 청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한 90% 이상 청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10%가 시장을 또다시 그렇게
폭락을 시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하는데 지금 유동성 지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금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서프라임 금리나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인 그 사태가 나겠다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요. 미국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애틀랜타 미국은행에서 봤을 때 2점 중반 이후로 했습니다. 아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미국 성장률을 상향했다는 것은 약간의 말에 좀 어폐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서비스 제조업 지수 같은 게 뭐냐면요.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의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좀 어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죽겠어요라고 하는 게 약간의 이건 서베이입니다. 서베이. 그러니까 조사예요. 그러니까는 개인들의 이게 어떤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ISM 제조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 조사예요. 심리. 그러니까 뭐 장사 더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힘들어요. 그냥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건데 약간은 그런 것과는 조금 개인의 어떤 심리가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좀 잘 되는 집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 요즘 어때요? 라고 하면은 죽겠어요. 뭐 잘 안 돼요. 손이 좀 줄었고 준 것 같아요. 하는데 뭐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조사기 때문에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자 자산에는요 자본과 부채를 이게 자산은 자본과 부채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부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일단 자산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예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한 10억 했던 부동산이 뭐 지금 20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10억에서 대출 나오는 것은 뭐 5억이라 쳐봐요. 근데 이 자산 자체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살짝 더해서 한 8억까지 3억을 좀 추가로 했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거는 전체 비중에서 50%가 빚이지만 이 같은 경우에서는 얼마입니까?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것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경기 침체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딱 보시면 요 딱 반이에요. 요 반과 이 반을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은 조금 더 오버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이 갭을 메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갭을 메꾸는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ETF도 계속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속 매일매일 바뀌거나 뭐 하루 이틀 정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저는 시장에 대한 반등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인버스 마인드, 즉 시장이 하락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뭐 그러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 어떤 반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 추세 내에서 사실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정석인데 이 정석에서 여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떨어진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바이오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초기에 가장 좀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 매매, 개별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폭락, 급락이라는 단어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향후의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이고 반등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책회의가 열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지상 전기차 충전기 확대 방안, 과충전 방지 체계 수립 등의 대책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전기차 재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목받았는데요. 2차 전지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드 위즈입니다. 정부가 전력선 통신, 즉 PLC 모뎀 장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PLC 모뎀 1위 제조 판매 기업인 그리드 위즈는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3기 EV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엔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그리드 위즈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안 올랐었던 그리드 위즈인데 이제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올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사실 제가 한번 요렇게만 잡아봤어요. 지금 네. 새로운 테마라고 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화재 테마잖아요. 사실 화재 테마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자, 왜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료를 판별할 때는요.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선한 재료여야 돼요. 자, 신선한 재료. 일단은 화재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2차 전지 어떤 화재 테마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신선한 재료로 왔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전체 어떤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거잖아요. 배터리 섹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는 또 정부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빠르게 이 상황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 또 뭐냐면 일단 대기업이 들어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 벤츠 이런 식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대기업과 그리고 신선한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인이 오늘 휴가인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재 들어왔다. 그래서 정말 그냥 불 났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의 집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나마 아무 피해가 없지만 나머지 집은 처참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만큼 그러다가 보상 가능할지 모르겠다. 소액 피해자들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뉴스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2차 전지 화재 테마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냈죠. 화재 대책 속도를 내면서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고 과충전 제한하겠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 밝혀서 성공 미정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리스 쪽이 뭐 2차 전지를 뭐 하는 게 그 화제를 뭐 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 수급이나 그리고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좀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계속 2차 전지 전기차 불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게 다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중국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뭘로 바뀌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혜는 이제 국내의 어떤 배터리 제조사 업체로서의 어떤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또 8월 때는 또 누가 나옵니까? 에코프로의 이동진 회장께서 이동진인가요? 그분이 또 뭐 8.15 특사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좀 그 바닥권에서의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불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계속해서 뭐 하락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최근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바닥권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수급이 좀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 한번 볼게요. 전력선 통신 나왔는데 그리드 위즈는 PLC 모델 1위 제조 판매 업체고요. 이게 뭐냐면요. 충전기에는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는데 완속은 끝까지 하는 거고 급속은 빠르게 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완속 충전기가 대다수는 PLC 모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좀 방지하는 건데 급속보다는 이제 완속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전력선 통신을 넣어서 이걸 제어하겠다. 그런데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그리드 위즈다. 그래서 PLC 모뎀 1위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90%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전자공시 나왔던 건데요. 관련해서는 PLC 방식, 통신 방식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거 2대 주주가 SK입니다. SK 쪽이거든요. SK 계열사가 그리드 위즈 저기 2대 주주기도 한데 너무나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리드 위즈는요 내일 저희가 눌림목 매매 요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눌림목 매매 종목군이거든요. 왜냐? 지금 이거 상한가 들어왔죠. 그리고 5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드 위즈는 우리 눌림목 매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 나 내일 매매하고 싶어요. 왜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 여기서 반등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시면 제가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를 제가 내일 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리드 위즈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간 정말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인데요.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테마로 엮이면서 그리고 또 전기차 화재라는 신선한 테마로 엮이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관련 종목인 그리드 위즈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내일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진입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3기 EV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 기관이 많이 오늘 사들였던데 네. 추후에 올라가겠죠? 네. 네. 내일 봐야겠죠?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EV 2차 전지 안정성 강화 부품인 엔드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드 플레이트가 뭐냐면 이 충격을 보호하면서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건데 그거를 3기 EV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 자동 배터리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엔드 플레이트다.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셀을 포함한 모듈 내부 부분 보호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3기 EV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오늘 상승을 했죠. 사실 여기 보시면 정말 이만큼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런데 얘는 오늘
조금 거래 대금이 조금은 아쉬워요. 더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물론 내일 보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일부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기 EV 같은 경우보다는 지금은 조금 그리드 위즈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기 EV 좋은 회사긴 하지만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드 위즈가 낮고 그다음에 상기 EV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다 매매할 수 없으니까 물론 매수의 관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드 위즈가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중에서 굳이 우열을 따지자고 한다면 3기 EV보다는 그리드 위즈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3기 EV는 내일 흐름을 잘 체크해봐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흐름 같이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형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가 지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는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조 4,898억 원, 영업이익 4,657억 원, 당기 순이익 2,5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연간 흑자 달성 가시화로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실적 개선 가능성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1.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하반기에 더 좋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기댈 곳은 일단 실적도 있었겠죠. 제가 저번에 실적에 기대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정부가 개입된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는 좀 오래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번 이 대왕고래죠. 고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뭐 대왕고래 개발 일정표를 보면 2024년 6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있냐면요. 내년 6월, 약 1년간의 일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달, 7월 달 봤을 때 만약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가 좀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떠나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인버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실적까지 그리고 밸류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MSCI가 또 있습니다. MSCI가 또 있기 때문에 이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조대인데 MSCI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5조 이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MSCI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한 4가지 정도나 더 중요한 이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보다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좋아요. 착실히 진행되는 일정 이거 잘하고 있어요. MS 편입 이슈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뭡니까? 이게 또 수급 이슈잖아요.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있는데 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정부가 또 밀어주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게 21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신 분들은 21선이 깨졌을 때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잘 보시면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쌍바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쌍바닥이 지금
좀 웃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 같은 경우는 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쌍바닥으로 지금 반등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까지는 바로 이게 지금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국가스공사 이 전고점까지 가는 흐름 나와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면 오를수록 추가되는 게 또 뭐가 있다? MSCI 편입 이슈가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다양한 재료가 문어발처럼 엮여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MSCI 편입 이슈 또 대왕거래 테마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아직까지 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매수가 이영서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의 주제가 눌림목 단기 스윙 매매라고 하던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 적용이 되는 매매법일까요? 네, 그렇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좀 상한가도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 전까지 6월, 7월 달에는 상한가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거의 시장이 죽어 있다라고 봤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 어떤 손바뀜도 일어나면서 보시면 그때 이후로 한 8월 5일 이후로 확 변한 게 뭐냐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물론 저도 ETF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다 하지만 좀 임팩트 있는 또 매매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눌림목 단기 수익 종목 조건을 보시면 일단은 상한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500억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타점을 뽑는 기준은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방송할 때는 실질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지만 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페코가 바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8월 6일이죠. 거래대금이 1,065억이 나왔으면서 500억 이상이라는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제가 4,400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거보다 왜냐면 저는 항상 이게 언제 눌렸을 때 아주 따라가는 매매보다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종목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한 이후에 반등 구간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 구간은 그냥 버리고 이 구간 내려올 때 우리가 딱 그 구간에 먹어서 10%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조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기다리는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4,400원에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요 구간 계속 매수 자리 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스페코 같은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전쟁 이슈나 물론 지금 제가 왜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가냐면요.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눌러줄 수 있는 이슈는 중동 지역 리스크가 저는 중동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페코가 눌림목 종목으로 좋다. 왜냐?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부합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더니 그 상단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12일 날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지금 거래대금 500억 이상 나온 종목을 보시면 여기 상한가 봤을 때 요 세 개가 지금
그 눌림목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신풍제약과 셀리드 그리고 그리드 위즈가 지금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풍제 같은 경우는 오늘 1,83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뭐 시간 외에서는 뭐 공시를 통해 가지고 좀 하락을 했지만 저는 요 관련해서 이 거래대금이 그냥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신풍제약 저는 내일 눌리는 그러니까는 그 가격대를 줄 것 같으니까요. 요거 한번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물론 이 내용은요. 한 2, 3일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뭐그 당일날에도 끝날 수 있어요. 10% 정도 수익을 지금 예상하고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신풍제약도 그거에 대한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리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등할 때, 눌려고 반등할 때, 눌리고 반등할 때 이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셀리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드 위즈까지 이 세 종목 내일 여러분들과 찾아볼 수 있는 눌림목 종목이니까요. 나 이거 세 종목 한번 매매해 보고 싶다. 한 종목이라도 매매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교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드라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장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했던 게 바로 성광밴드였거든요. 성광밴드 바로 상승을 하면서 20% 이상 수익을 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보시면 크래프톤입니다. 이거 너무 14조나 되는 조금 큰 종목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만약에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거나 이럴 때 가장 기댈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죠. 야, 이 종목 거의 오늘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1,700억이었는데 그냥 한 분기에 3천억을 벌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루에 50억씩 번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간별로 24시간 따지면은 거의 시간별로 한 2억씩 번 그런 회사인데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크래프톤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3,321억 나왔다.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165%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너무나 좋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한 8, 9%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상승까지 보여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일본 그런데 주가는 지금 14조예요. 14조 뭐 얼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조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주 평균 PER이 20배예요. 그러면은 20조라고 목표 타겟을 진다라고 하면은 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어요. 조 단위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매매하시는 분들, 아니 뭐 적은 금액을 매수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오늘 상승에 따른 뭐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잘 눌림목에서 잘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인데 매수가는 30만 원,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50만 원 이상 가져갔다가 거의 5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야 좀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미니 박스 구간이 있습니다. 내일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 돌파에서 뭐 따라가셔도 되고요. 혹은 조금 더 눌림목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 제시해 줬잖아요. 그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 지금 21선을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마 이러한 형식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내일 이 구간에서 약간
눌렸다가 다시 가겠지만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크래프튼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 요즘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게임해야겠죠? 이것도 하나의 코로나 관련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 중인 크래프톤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눌림목 매수 가능할 것 같다 보셨으니까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이영서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책회의가 열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종목인 그리드 위즈와 3기 EV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크래프톤입니다. 30만 원 매수 시에 45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